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안 결과는 상당한 재력가시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고객분 계신가요? 이렇게 우리한테 실망만 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좌절감을 주는 그런 고객이나 그런 사연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얘기가 별로 없다고 하시니까 내가 이제 중개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분을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그런 분이 계실까요? 지금 한 분 계신데 네. 아직 진행 중이어서. 아 그래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해봐 그러면. 진행 중인 것까지 진행 계속 중인 진행 거는 중. 다음 그럼- 주면 끝나니까. 그럼 그때- 아깝네요. 다음 주 끝나고 나면 딱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아깝네. 오드리님만 다음 주에 그러면 답변을 듣는 걸로 할까요? 제가 한번 영상이라도 촬영해서 곰님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분. 미안한 동생이 하나 있어요. 미안한 동생이 있는데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건물을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좀 된 얘긴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 아버님한테 약간 증여식으로 이렇게 받고 그 과정에서 제가 중개를 해서 네. 이제 중개 수수료를 다 받지 못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너무 채무가 너무 많은 거야. 많은데 그 건물을 사는 와중에 건물을 파는 와중에 파는 와중에 채무가 너무 많아서 내가 팔아주는데 네. 결론은 그 뭐 중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 비용으로 받던 것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세금도 못 낼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나한테 형 미안하다 하면서 다 정리하고 자기 있는 거 탈탈 털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가압류된 건물이었는데 가압류도 풀고 뭐 푸는 과정에서 또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또 이 친구가 그걸 낼 형편이 아닌데 이제 중개 수수료를 좀 챙겨줄 때 그 친구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네. 그 뭐 도배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 친구가 뭐냐면은 그 전공을 이제 건축을 했던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그래서 훌륭한 목수가 돼 있어요. 네. 건축기사 자격증도 있는데 네. 그 역경을 헤치고 신용불량 다 거치고 나서 지금은 아주 괜찮은 목수가 돼 있어요. 목수가 그래서 그 친구가 손님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같은 과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제일 기억이 나요. 자기가 그 나랑 신뢰 때문에 네.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건 최소한 주고 전 돈 얘기해서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안 받았어야 되는데 난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수년 또 그러고 난 다음에 6, 7년 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연락된 지 얼마 안 됐어. 네. 그 친구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런 가장 기억이 소중하면서도 안타까우면서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그 복합적인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 과정을 겪고선 잘 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아주 그죠? 유명한 목수를 팀을 이뤄서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이님은 네. 중개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많죠. 많죠. 네, 그런 고객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갑자기 이제 또 물어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보통 중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쉽고 간단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중개를 해야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쵸? 결실이 빨리빨리 나오고 처리도 쉬우니까 훨씬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건을 해결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좀 가졌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뭐 상속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양도세 관련돼서 좀 꼬여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잘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부동산을 다 아는 게 아니죠. 그쵸. 대표적으로 모르는 게 이제 채권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절차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걸 잘 모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해드렸을 때 그때 또 느꼈던 나만의 어떤 희열, 보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분은 재개발 쪽에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을
계약을 하시고 아, 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다른 데서 계약을 하시고. 네, 다른 네, 부동산에서 네. 계약을 하시고 저한테 찾아와서 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네.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것 같다. 네. 라고 상담이 오신 적이 있어요. 막 울면서 아, 그렇게 상담을 했죠. 해드렸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입주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떡해요? 이거를 제가 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음. 그쪽 부동산하고 또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난감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분한테는 잘 해결이 됐어요. 아, 다행이네요. 계약을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빨리 잔금을 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형태로 해서 네. 이제 물건이 넘어가는 네. 이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물론 그걸 진행했었던 부동산에서는 그게 입주권이 나온다고 맹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계약서에 이 상기 매물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부동산에서 지기로 네. 함이라고 써 있고요. 도장도 아이고. 찍혀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 야. 이제 아직도 이런 사람이 진짜 우리 다 깎아먹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그분 물에 빠졌을 때 아. 살려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로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고객님은 네. 엄청 고마워하셨겠네요. 근데 네. 정작 구해 드리는 단계에서 네. 전 또 재밌는 사실 하나 알게 됐는데 네. 손해만 안 보면 네. 넘기는 걸로 그렇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작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때는 이자에 대한 부분, 뭐 고생했어, 마음 고생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도 다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작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따끔하게 네. 뭐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냐. 네. 일단 투자했던 금액만 고스란히 돌려서 받는다면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뭐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그렇죠. 갔다 와서 마음이 또 다르다고 그런 식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저 역시도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혹시 제가 이걸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제이님한테 질문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그 상황이 이제 폭탄 돌리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제 최종에서는 마무리가 잘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네. 폭탄 돌리기가 된 겁니다. 네. 솔직하시는군요. 그 부동산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판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동산이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으니 그럼 그 부동산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조건으로 사실은 해결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거래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나오지 않는 입주권의 매물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아주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얘기? 그렇겠죠. 그렇겠죠. 한 3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도 있네요. 네. 똑순님은 그런 일 저는 많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다른 데서 뭐 입주권 계약서를 써오셨는데 피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거래 계약서를 들고 오셔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네. 잘 찾아보니까 프리미엄이 거래 신고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써 있는 거래 신고서가 정확한 건지 제가 직접 예시로 기재해드리면서 다시 가서 정정을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린 케이스도 있고 되게 케이스가 되게 여러분들이어서 어떤 게 더 이 순간에 딱 기억이 나는 한 분을 제가 말씀드리라고 해서 아예 저는 이번 질문은 준비들을 안 해오신 상태에서 제가 여쭤본 거라 조금 당황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우리 오드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염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바로바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으로 있을 때의 일이에요. 비 오는 날인데 주말에 토요일 날 한 60대 초반이신 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산살이 좀 부러진 상태로 해서 이제 오셨는데 앉자마자 6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 건물 매입 의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딱 봤을 때 60억
60억짜리 70억짜리 건물을 사실 분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왜냐면 그때는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건물을 중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상담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받았죠. 그런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냐 이러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한 그 정도 선에서 할 거고 아들 앞으로 해줄 거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미리 준비를 해오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왜 우리 중개하다 보면은 사무실에 일부러 뭐 물건을 빼러오는 그러니까 저기 흔한 말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의심 반 그다음에 이게 좀 반신반의 반신반의 했던 거죠. 그런데도 혹시 모르니까 굳이 비 오는 날 예. 그리고 딱 보기에도 허름하셨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접수를 해놓고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사장님한테 그분 연락처랑 보통 그런 분들은 연락처를 안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보만 이렇게 딱 빼가시고 연락처를 안 주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상담을 제가 한 1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정말로 진성 손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고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왔던 거죠. 고향이 어디신지, 뭐 자녀분은 몇 명이신지, 뭐 이런 얘기까지.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도 준비를 안 오셨던 질문을 받다 보면 이렇게 좀 버벅거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연락처를 받고 월요일날 아침에 사장님이 오셨길래 그 사장님한테 이제 저희 사장님한테 연락처를 드렸죠. 근데 그분이 신촌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정말로 진성 손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오래된 얘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때는 초창기에 제가 중개활동을 처음 초창기에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은 이미 제가 이 중개활동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터득했던 거에서 비껴갔을 텐데 처음에 그런 분을 만나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정해졌던 것 같아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래서 그분은 건물을 한 2개 정도 신촌에서 사셨고 그리고 나중에 안 결과는 상당한 재력가시라는 거. 예,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예, 그래서 그걸 느껴서 그분이 지금 바로 기억이 나는 거고 그 외 분들은 뭐 얘기를 하면 풀어볼수록 그때마다 기억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분이 제일 기억에 그래 남더라고요. 돈 중개보수는 얼마 받았어요? 그거는 저희 사장님께서 중개를 하셨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르지만. 키우미님은 그 사장님한테 조금 돈. 아니 받았어요? 그럼요. 얼마 받았어요? 왜냐면 이 사무실에 얼마가 중요해요. 얼마나 그 이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게 중요해요. 나 속물이야. 나 이렇게 살고 있어. 괜찮아.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파트별로 나눠져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온 손님이라도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근데 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잘생기게 나오는 것 같아. 아니 유난히 오늘 저 곰님이랑 제이님이 돋보이는 거는 옆에 오드리님이랑 똑수님이 탁 계셔서 아닐까. 저야 맨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응? 모든 고객한테 친절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해봤어요. 이제 처음에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이 중개를 하면서 아니면 중개 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셔서 걷고 계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어쩔 때는 진짜 이 일을 포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사명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일이 아니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생활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그 좌절하고 그다음에 막 하기 싫고 그다음에 막 우울하고 뭐 이런 순간에도 내가 이걸 극복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아니 저는 그 얘기 이제 하고 싶은데 네. 무슨 얘기냐면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왜 그래? 아니 이제 자꾸 어두워지고 있어서 밝게 가려고 했더만. 아니 어두워지고 막 있어서 밝은 얘기를 하려고 했더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손님들의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되게 좋은 사례들이나
여러 것들이 계속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다음 손님을 만나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도 순간순간 뭐 중개보수 때문에 되게 그럼.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손님들도 있었고 또 예기치 않은 변심으로 인해서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음 손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다 도움되는 일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단순히 어려운 것들만 반복하면서 되게 힘들게 일하냐. 그건 이로 아니지. 인해서 네, 또 다른 네. 손님들한테 더 좋은 결과물들을 안겨드릴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걸 어렵기보다는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 또 다른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네. 이거 중개 활동하면서 또 소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여태까지 쭉 이어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오드리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경력이 작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쩌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사실 해결해 주죠. 오랫동안 이제 중개 활동을 하다 보면 네, 아마 처음에 걸러지고. 이제 차리신 분들이 많이 조금 좌절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싶어요. 지금 똑순이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단계를 또 넘으면 또 새로운 분을 만나서 또 다른 행복감을 아니, 또- 느낄 수도 있는 또 거고. 그러한 상황에 그 동네 부동산하고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처럼 약간 그쵸. 지역적인 것도 떨어져 있고 업력에 대한 편차도 조금 있고 영역도 다르고 이런 분들과 얘기 나누시면 되게 좋은 해법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예. 이미 선배나 다른 분들은 경험을 했거든요. 맞아요. 동네 부동산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거기서 얻는 이 지혜가 상당해요. 예. 특히 이제 제이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런 어려운 타이밍이 왔을 때 제2의 직업이 있으세요. 예. 위기의 순간에 네. 그런 분들을 구제하시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네. 제2의 예. 직업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제이님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을 고민 상담도 하셨고 또 해결도 해주셨을 거고. 기억 남는 분 계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너무 많은데 네 일단 안 하는 걸로. 네. 네. 오늘 너무 많아. 조용하시지 않나요? 자리가 바뀌니까 액션을 어떻게 취할지 모르겠어. 자유롭지 못하시죠. 이 약간 이상하네. 그러니까 거기 딱 앉아서 곰님이 막 이렇게 화살을 날리시면 위축된다니까요. 맞아.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뭐 뭐 안 좋은 얘기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충분히 이러면서 우리가 또 커가고 이러면서 성장하고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진보하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네. 고마운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쵸. 고마운 분들에 대한 또 얘기들은 또 에피소드를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한 번 해야죠. 응? 그때는 괜찮아요. 되게 또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 하니까 오늘은 뭐 곰님이 너무 조용하셔서 이런 날도 있어요. 이런 날도 있고 잘 네. 깨셔야 돼요. 잠을 아직도 동면이 안 깨셨어. 차량이 너무 길어. 촬영이 뭐가 길어요?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지금 배고파서 그래요. 나 말할 수 없어. 배고프셔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말 안 하겠어 여기서. 그래요. 그럼 곰님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근데 네, 알겠어요. 제가 그러면 사식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드리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안녕. 꾹꾹 꾹꾹.